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5월달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지 신고 대상 여부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5월달은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좀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본인이 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건지 이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5월달이 되면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신고할 필요 없고 요거 알려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겠죠.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내가 과연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할 필요 없는 건지 요거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수 기준입니다.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해야 할지 할 필요 없는 건지 나눠지는 거니까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냐, 이것도 알아볼 거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은 월세만 소득이지 않냐, 그러면 월세만 신고하면 되겠네? 뭐 보증금 따질 거 없잖아 하시는데, 사실은 일정 요건이 되면 그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이 간주임대료 조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이 말씀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1년 동안에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그러면 이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천만 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도 소득까지만 그랬습니다. 2019년 소득부터는 비과세가 없고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고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지만, 신고 대상이 된다면 금액을 따지지 않고 단돈 10,000원만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임대 수입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 표가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할 필요 없는 건지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왼쪽은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경우인 거고요. 오른쪽은 세금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참고로 주택을 1개, 2개, 3개 이상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부부 합산 주택수입니다. 부부 합산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부부 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자, 먼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는 해당 1개 주택이 국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할 때, 월세 받고 있을 때, 그러면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내에 있지만 해당 1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그리고 월세 받고 있으면 그 월세 수입은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거나 전세계약,
아니면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월세 받고 있으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부 합산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는 월세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월세 수입은 다 신고 대상이고요. 만약 월세 없이 다 보증금만 다 전세 받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부부 합산, 자, 이때가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세금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는 이 3주택 이상에서 월세가 발생하면 모든 월세 수입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월세뿐만 아니라 주택이 3개 이상일 때는 이제 보증금도 따지는 거예요. 간주임대로. 자, 그 간주임대로 기준은 비소형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3채 이상에는 부부 합산이니까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입니다. 내가 세를 주고 있는 것만 3개 이상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3채 이상, 이렇게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그리고 그 3채 이상에서 발생한 보증금, 전세금 합계 금액이 3억을 초과할 때, 3억 이하는 간주임대로 안 나오지만 3억을 초과할 때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서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월세 수입, 이걸 다 더한 게 1년간 총 주택임대 수입이겠죠. 이번에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데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 일단 월세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니까. 월세 없이 다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형주택은 무조건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가지고 있거나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라면 이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니까. 자, 이 비소형주택 3채 미만 3억 이하, 자, 이거는 앞선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를 그 간주임대료 조건에서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그 3채 이상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이 반대의 경우가 이제 신고 대상 아닌 거죠.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 이게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 구분해야 되니까.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게 엔드 조건입니다. 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2억 이하. 그 주택은 소형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26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그 3채 이상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보증금만 갖고 있어도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다면 월세까지 더해 가지고 임대소득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간주임대료 기준은 올해까지 기준입니다. 내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올해까지는 비소형주택 3개 이상이 있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지만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집을 2개만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료를 따집니다. 만약 집을 2개 가지고 있는데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그러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이상일 때, 2개일 때 나누어 가지고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된다면
총 수입 금액은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 이걸 더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 앞서 제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따질 때 부부가 집을 한 개 가지고 있을 때, 두 개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을 좀 사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일단 본인과 배우자 것만 더해요. 그래서 동일 세대에 있다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 만약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면 그 형제자매의 주택수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까지 다 더해서 몇 개인 거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동일 세대입니다. 1세대가 세대원이 4명이에요. 부부가 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4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부는 몇 개 집을 가지고 있을까? 소득세에서, 다른 세금이 아니고 소득세. 이때는 집이 2개입니다. 왜? 본인과 배우자 것만 더하니까. 살고 있는 거하고 세주고 있는 거 다 더해서 2개입니다. 2개고 부인 명의 집에서 월세 받고 있으니까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겠죠. 소득세를. 자,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고 월세 받고 있으니까, 자, 이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비과세고 소득세가 만약 12억 초과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 마찬가지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고 12억 초과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부부 합산, 본인과 배우자 것만 따진다는 건 소득세 판정할 때입니다. 어떤 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집에서 전세나 월세 받고 있을 때. 혹시 또 양도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에서는 이 전체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집이 4개인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 이번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하셔야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등록하셔야 되는데, 만약 안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크진 않아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 만약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면 4만 원입니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등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데 올해는 이 5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6월 2일까지 받아줄 겁니다. 6월 2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원칙은 사업자도 등록하고 세금도 신고해야 되는데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근데 이제 이걸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이거는 뭐 저희들의 원칙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단순하게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거 외에 건강보험료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워서 소득을 많이 숨기시는데, 여러분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이 전세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더 이상 이 임대소득을 숨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칙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소득세도 그냥 원칙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 받고 계시는 우리 집주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 5월 달에 세금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내가 신고해야 될지 할 필요 없는 건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